이제 뭐 이란 전쟁은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오늘만 우리만 보더라도 지난주 미국도 그랬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장이 뭔가 이제 이란 전쟁이 슬금슬금 이제 마무리돼가는 것 같으니 네. 이제 다음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흐름이나 트렌디나 뭐 이런 결 뭐 이런 부분들 대표님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4월 중순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가 뭐 이란 전쟁에 네. 휩싸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정들이 지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또 다시 봉쇄됐다는 글쎄요. 뉴스들도 네. 있었고, 그리고 또 2차 협상이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이 좀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월요일이네. 에이 이러면서 뭐 네. 또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하락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 시장이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한 그런 어떤 그 뭐 시장의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전쟁 이슈보다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 그리고 정책 모멘텀 같은 이런 그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그 담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펀더멘탈 기반의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예.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금융 쪽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의 이제 대형주들의 자금이 몰리는 그런 글쎄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행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작년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 들어서 3천에서 4천 넘고 올 초에 5천 넘고 지금 3월까지 6천까지 넘은 상태에서 2월까지 6천 넘은 상태에서 좀 주춤했다가 잘 견딘 거잖아요. 5천대 네. 초반에서 사실은 두 번인가를 잘 막아서 좀 다시 좀 6천을 넘어서 6천을 200선 넘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정고점을 다시 이제 6,340을 넘기 위한 이제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역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뭐 오늘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8천 이상으로 또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주도 섹터가 확실하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전례는 반도체일 거고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이렇게 흐름이 네. 약간 좀 위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SK하이닉스야 이번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다고 치고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이유, 미국에서도 뭐 반도체주들이 조금 막혀 있는 이유 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들이 이미 이제 실적을 선반영한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다라고 볼 선반영한 수가 부분. 있겠고요.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꼭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네. 이번 주 23일 날 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 메모리 시장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일희일비해서 어떤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들을 반도체 섹터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의 이런 실적 발표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그때가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뭐 1년치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PER 수준이 지금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네, 아직도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앞서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 지수 8,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좀 쉬었잖아요. 진짜 3월에서 지금 4월까지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1, 2월 달 엄청 달렸다가 또 한 2달까지 좀 쉰 거니까 네. 또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에너지도 좀 비축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긴 갈 것 같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항상 찾는 게 어나더 반도체는 뭐 너무 확실한 거고 네. 그 어나더 섹터는 뭐야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근데 이건 사실은 개인차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 다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좋았는데 최성환 대표께서는 네. 어나더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포커스를 이렇게 좀 좁혀가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증권주 섹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1분기 이런 하락장을 경험을 하면서도 거래 금액 자체들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많이 보여줬고요. 장이 안 좋은데도 뭐 거래가 엄청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들이 거래 그 대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그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번 그 상승 1월달, 2월달까지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담보 비중이 좀 적어짐에 따라서 이제 신용대출을 더 이상 못 해주는 그런 맞아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중단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연간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뭐 증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신용 대출 규모를 늘리는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막혔으니까 그게 좀 상단이 막혔으니까 그 상단을 뚫어서 좀 더 넓혀놓는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3,000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6,0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들의 그런 그 자본금 규모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를 좀 키우긴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 증권주 섹터 시장이 앞으로 좀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아직까지 뭐 노출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뭐 증권주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소형 대형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대형 아무래도. 증권사들 위주로 이제 그 뭐 당연히 ETF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증권사들을 우리가 좀 그 골라 본다면 네. 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도 있습니다. 어디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KCGI에서 인수한 그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신규 사업들도 뭐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체크해 보시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서도 이제 그 다른 그 IB 사업 같은 걸 좀 네. 착실하게 잘하는 데들 한번 네. 보자 말씀이셨고 그 다음 섹터는 어디를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된 그 기업들 많이 이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배전기기 이런 관련된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커버하는 회사 중에 이제 산일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하셨었죠. 네. 산일전기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도 높고 이런 그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30% 수준으로 워낙 상당히 높죠.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원 넘었네요. 산일전기가 약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증권주하고 전력, 원전 인프라. 근데 증권주 중에도 대형주도 물론 좋은데 네. 그렇게 좀 알짜배기 이런 중소형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산일전기 같이 사실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률 그때 38%인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네. 엄청난 거죠. 이런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지금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하여간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회사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최 대표님 모시면서 이렇게 시장 얘기 말씀 듣고 그다음에 2부에서 2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간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최근에 쓰신 리포트들 기업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최근에 발간한 종목을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한패스입니다. 네. 역시 이제 좀 낯선 회사인데 어떤 네. 회사입니까? 한패스는 그 이제 해외에 그 소액 송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밖으로? 아니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있는 체류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이제 그쵸.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면 뭐 본국에 이제 송금을 그럼요. 해야지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을 통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 은행을 통하다 보면은요. 수수료가 세죠. 수수료도 그 지금 이제 한패스에서 하고 있는 프리펀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펀딩 방식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이제 은행들은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쪽 상대 쪽에 있는 뭐 만약에 필리핀이라고 하면 필리핀에 있는 은행 쪽에서 이제 이 돈을 다시 받을 네.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패스 같은 이런 그 송금업체 같은 경우에는 프리펀딩 방식이라고 해서 그 현지의 필리핀의 어떤 파트너사, 그게 이제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우체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그 파트너사에 돈을 예치를 해둡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자의 가족들이 어떤 그 바코드라든지 어떤 뭐 뭔가 증빙할 수 있는 걸 증빙할 가지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돈을 이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달에 그 뱅크 어카운트를 유지를 하려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수준의 이런 그 담보금이 있어야지 이제 그 네네네. 어카운트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그 프리펀딩 방식의 이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이체도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가지고 본국에 송금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지 그러겠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프리펀딩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 외국환 거래법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 은행만 원래 이제 외국환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핀테크 업자들로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이나인페이라든지 지머니 트렌드 그리고 한패스 이런 세 개 업체가 전체 이런 해외 송금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이제 최근에 그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상장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이제 한 20, 일봉으로 20개 정도가 채 안 네. 만들어졌으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일단 뭐 상장 초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첫날 되게 셌다가 주가가 지금 네. 좀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또 보호회수 물량도 있을 거고 이건 네. 어차피 거쳐야 될 시간들인 거니까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그러면 뭐 몇 가지로 좀 좁혀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네. 발생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그렇죠. 활성화가 계속 될 나오겠죠.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체감적으로 느끼시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벌써 40만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뭐 빠르게 꽤 줄고 빠르게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면서 메꿔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비자 확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 회사가 전체 50% 정도의 점유율을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한패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이 이제 30%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회사들은 이제 단순하게 그 송금 업무만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 거거든요. 한패스도 해당 그 송금 부분은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글쎄요. 아니라 이 송금 업무를 통해서 끌어들인 그 외국 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다른 그 이제 선불카드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모빌리티 사업 네네네네. 그리고 구인 구직 관련된 그런 플랫폼들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가치들이 그 가치들 높여가면서 투자를 좀 많이 확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다소 이제 좀 타사 비해서 높네요. 떨어진 떨어진 부분들이 투자를 있거든요. 했으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이런 플랫폼의 가치들이 앞으로 부각이 되면서 타사 대비해서 매출액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그 공모가 언더에 지금 머물러 있는 수준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네. 오늘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예, 목표 주가를 네, 적정 주가를 24,300. 24,300원으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하나 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긴 했는데 그래도 짧게 하나만 더 보죠. HPO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네. 건기식 만드는 회사라고. 네, 건강기능식품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방한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성장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지금 한 1년에 1,8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네. 이 외국인들이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로 이제 올리브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올리브영에서 최근 여태까지는 이제 화장품을 위주로 이런 판매들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건기식 부분에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기식 시장이 국내에서는 지금 한 6조 원 정도 시장으로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방한 외국인들을 통한 이런 매출들도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 온라인 비중에서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 쪽 비중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기식 시장의 그 OEM 업체들의 실적들이 뭐 노바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착안했었을 그렇죠. 때 네. 이런 그 브랜드사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건기식 시장은 뭐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만 해도 벌써 그런 거 안 먹다가 먹기 시작했으니까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또 많이 진행이 그러니까요. 되면서 예. 굳이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령화라고 얘기하셔서 물론 뭐 저도 뭐 노령화가 되고 네, 있긴 저도 많이 합니다만. 먹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포인트요? 그 네. 이 HPO만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좁혀주시면 네. 짧게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프스라고 하는 그 고부가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만한 그 상품들이 이제 덴마크 유산균 유약이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유명하고요. 투루 바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제품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항상 이제 히트를 할 만큼 좋은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OEM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다변화를 해서요. 뭐 아동용 킥보드라든지 뭐 아동복 같은 그런 사업들 그리고 화장품 사업들도 최근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사실은 뭐 이제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시장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노바렉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쪽 이쪽 시장이 좀 막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괜찮은 성장하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HPO라는 회사 그다음에 오늘 한패스 두 회사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